예, 책에는 63쪽입니다. 63쪽에 오늘 기초과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초과정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지? 예, 이번 학기 마지막 날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지? 다음 주는 쉬고 6월 초에 첫째 주 목요일 날 수업합니다. 자, 책 63쪽에 신강신약, 신쇠 조건 및 통변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프린트물로 내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프린트물 드린 게 있는데, 사람 성품의 유형이라고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강신약이라 하면, 명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주의 8글자 중에 일간을 중심으로 한, 그걸 이제 신강하냐, 신자를 몸신자로 썼는데 한자로는 강하냐, 약하냐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신강신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강과 신약은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강하면 강하고 약하면 약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도라는 게 중간에 중도적인 명 이게 있는데 중도가 있고 신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도 더 또 따지려고 세분화해서 따지려고 하면 이제 극신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태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를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것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신강, 신약의 기준은 여기 일간에 있는 요 오행의 글자가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강하냐 또는 약하냐. 여기 이제 신강신약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인데 책을 제 책에 한 장을 넘겨보면 그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저는 쉽게 이제 각 자리에마다 각 북마다 점수를 줬습니다. 점수를 줘서 일단 구분하기 쉽게 해서 연에는 10점씩 줬고, 그죠? 월지에는 30을 주고, 그 다음에 일지에는 20을 주고, 나머지 다 10점씩 배분을 했습니다. 일은 빼고, 여기서 100점을 만들었습니다. 100점, 50, 2, 3, 4, 5, 여기서 100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는 글자와 나의 오행에 플러스 점수가 되면은, 그죠? 이제 플러스 이제 강 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점수가 약하다라면 이제 계속 이제 이 약 쪽으로 가겠죠. 그럼 100점이니까 50점 기준으로 준다고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약이면은, 신약이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0이라는 숫자는 없죠. 내라는 것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0이지만 내가 있지 않습니까? 0이라는 숫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극신약에서 10점부터 중도까지를 보면 이제 50점이 되겠죠. 중도를 보면 40, 50이 넘으면은 60은 신강으로 넘어, 사실은. 그죠? 60은 50, 40, 50을 중도라고 본다면 기준점을 설로 따지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10점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주 뭐 90점, 100점은 이제 태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구분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나인데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우리가 상생상극을 기준합니다. 상생상극을 기준했을 때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을 통해서 금생수로 넘어가는데, 그죠? 순환법칙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하고 화극금하고 금극목하죠. 자, 여기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나인데 생해주는 오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목일간이라면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양목이든 음목이든 목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두 개가 목이잖아요. 목에게 플러스 점수가 줄 거는 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두 개가 한 편으로 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화는 목생화에서 기운을 빼나가는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 되고, 목극토 하니까 토 기운을, 내 기운을 빼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되고, 금극목 하니까 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인데 플러스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다 마찬가지죠. 요 맥락이. 요거 있는 글자 화라면, 결국은 내인데 플러스 될 오행은 목인 거죠. 일간이 토라면, 결국은 여기 있는 가운데서 내인데 플러스 점수 주는 오행은 화인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글자가 이 금이라면, 그럼 내한테 플러스 점수 줄는 토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해주는 오행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라도 금이고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천간에는 천간의 글자만 있고 지지는 지지의 글자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통틀었어. 자, 목이라면 지지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저 을에는 묘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것들 다가 목이라는 얘기죠. 수는 어떻습니까? 임계수가 있잖아요. 임계수 중에 어떻습니까? 해, 자가 있죠. 이거 다가 수라는 얘기죠. 다가. 그죠? 금은 경신금에서 지지의 신금과 유금, 이 다 금인 거고, 토는 어떻습니까? 천간의 무기토에서 지지에는 진술 있고 충미가 있죠. 이 다 토란 얘기죠. 화는 병정화에서 사오가 와요. 이 다 한자, 이 화라는 얘기죠.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 다 중에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중에 천간에 4개만 들어가잖아요. 지지 12개 중에도 4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글자를 물어봅니다. 자, 요게 궁금하신데,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은데, 자기 일간 아시는 사람, 뭘로 해볼까요? 뭐라 하면 아무거나 해볼까요, 그냥? 기토. 예.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쉽거든요. 자, 기토예요. 그죠? 토입니다, 토. 오행상. 그럼 토는, 이게 이제 다 토잖아요. 그죠? 다 토인데, 그러면은, 플러스 점수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뭡니까? 화와 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화와 토가 있는 곳은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다 없는 곳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뭐 자동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가 많다면은 내 점수가 많아질 거고, 그죠? 마이너스가 많다면은 신약 쪽으로 가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요 자리는 월지라고 해서 요 자리에 만약에 플러스가 될 때, 플러스가 되면은 월영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따로 부릅니다. 여기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은 덕지했다라고. 여기 월영이 아니라 덕령했다라고. 월영이 아니라 얻었으니까 덕령했다라고요. 그죠? 요거 하나만 플러스만 되면, 덕령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덕령이 아니라, 맞죠? 덕령, 덕지. 그 다음에, 플러스 점수가 3개 이상이 되면, 덕세했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령, 덕지, 덕세 중에서 2가지만, 덕자가 붙는 거는 다 얻었다, 플러스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얻었다면 잃었다고 해서 실지, 실령, 실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좀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다. 그래서 일단 덕령, 덕지, 덕세 중에 2개만 얻으면은 신강에 속한다. 신강에 속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아까 50점, 이거 2개만 얻어도 이 3가지 중에 2개가 되면은 5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강에 속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점수로, 일방적인 점수로만 이야기할 때는, 자, 만약에 이 자리 어떻다. 그러면 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 점수가 몇 점쯤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점수 확인되세요? 저는 화가 없어요. 하나 없어야? 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의 신약에 가깝겠네, 일단,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내 말고 다른데 이제 예,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플러스 되는 게 한 개. 어디에 있습니까? 시지. 여기야. 예, 여기 플러스입니까? 예. 그러면 10점이잖아요. 근데 감목이 옆에 있거든요. 천간에. 여기야. 예. 그러면 토가 되니까. 감목이. 자, 일단 하더라도 이건 목이에요. 그죠? 이제 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행상 신강신약을 논할 때는, 자, 볼게요. 일단 점수로는, 내는 일단 놔두지만 일단 10점이잖아. 그럼 아주 약한 극신약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신약은 이제 중도 이상 40점 이하를 이제 신약에서 이제 10점, 20점 정도 되면 극신약입니다. 극신약이라고 중도가 이제 이상 되면서 신강, 중도는 또 어떤다. 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 성격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걸 왜 구분하게 하냐면, 이 사람이 10점밖에 안 되는 이 명을 가진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살아나가는 게 이 삶에 더 유리할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걸 따져. 그래야지 내가 내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용서하면서 살까. 그게 내 삶에 더 유리할까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표가 나왔잖아요. 뭘 가져야 돼?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 할지. 결국은 나한테 실질적인 내가 타고난 명은, 내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내 명은 어떻습니까? 10점. 나를 제외한 10점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걸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용서서 내 스스로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그죠? 이 굉장히 주체성이 약하잖아요. 주체성이 약하면 어떨까요? 내가 주도적이지 못하잖아요. 그 누가 옆에 이제 이야기하면 그 환경주도적으로, 그래, 그거 좋겠다.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신강자라면, 아주 신강자라면, 점수가 많은 신강자라면 내가 주도합니다. 아마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주체성을 좀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분이, 지금 선생님, 우리가 뭐 공부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일주가 기토였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를 같이 쓰면 나의 주체성을 높이는데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요즘 새로 된 아이들의 명이 만약에 요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명이라면 토의 에너지와 화의 에너지를 주로 가지고 용서라. 그러면 그 사람 삶에 있어서 자기 주체성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람의 특징, 또 강한 사람들의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찾게 되면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아시게 되는 거죠. 그죠? 분명하게. 그러잖아요. 어떤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 사람의 성품은. 예. 중간에 어디 아저씨, 예. 얘기 한번 들어보시러 오셨어요? 아, 예, 한번 들어보시러. 예. 예. 자, 그래서 신강하든 신약하든 간에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강자의 특징은 이러이러하고 신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 그죠? 그래서
그 약점이, 그 약점과 그 강점이 서로 두드러지게 다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약한 사람은, 신강한 사람은 내가 좀 이제 신강, 신약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구분도 하실 줄 알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강한 사주다, 신강한 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당장에 다릅니다. 성격 왜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주도적인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약하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환경에 끌려간다는 거죠. 환경이 주도가 된다는 거죠. 그 주변 환경에서, 환경에. 그런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신강과 신약의 특징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을 신강이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주도적인 명을 신약이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자기 주도적인 명에 결국은 신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강은 독립심이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척 정신도 강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과 뒷심도 있고, 건기도 있고, 신강이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주체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반대적으로 보면 신약하면 어떨까요? 신약하면 자기 주체성마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주도적으로 끌려가는 게 되는 거죠. 그 성향이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환경 주도적인 사람이죠.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렇게 성향이나 성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 가정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아까 일간은 우리가 일단 비급이라고 하죠. 비근급이어서 중급에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생해주는 오행은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성, 편인적인 인성이라 하죠. 여기다 인성의 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걸 이제 식상이라고 표현했고, 중급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거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재성이라고 표현했고, 중급에서는 나를 극하는 것은 오히려 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육신적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 신강자, 그죠? 신강자, 자기 주도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만 강한 사람, 그죠? 자기 오행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봅니다. 자, 체만 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체만, 자기 오행만, 그죠? 그런 사람은 강한 자는 독재자적인 리더자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다? 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돛대인 줄 압니다. 돛대가 아니라 돛대 위에 갈매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수용성이 전혀 제로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적인 리더자로 표현합니다. 그죠? 외부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전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조직의 어떤 보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이 굉장히 강하고 짙다. 그래서 이 명은 주체성이 아주 강한 비급이 강한 자, 비급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강한 신강자 중에 구분을 하자면 요 비급이 강해서 강한 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해서 강한 자가 있고, 생하는 오행 강해서 강한 자가 있고, 인비가 같이 있어서 강한 자가 많아서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독재적인,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독재자적인 주체성이 강하고 리더자는 비급이 강한 사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게 강해서 인성은 뭡니까? 글과 학문, 그죠? 그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용을 듣는다, 수용을 말하잖아. 자, 그는 지가 강하다.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귀가 얇은 리더자형. 어떻습니까? 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한데 인성만 있다라면, 인성이 많아서, 그럼 결국은 나는 뭡니까? 나는 인성만 떨어져 보면 나는 약자예요, 사실은. 그래, 인성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잖아요. 그래, 어머니, 또 내 후원자, 뭐 여기에다가 이제 나를 돌봐주는 사람, 거기다 지나치게 의존형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의존하고 있는 이 에너지와 분리만 되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 아기가 엄마가 막 돌봐주는 사람은 엄마가 있으면 이래 되는데, 엄마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래 되듯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모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다. 인성이 참모지 않습니까? 참모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그런 유형인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혼자는 하지 못해요. 혼자. 누가 해줍니까? 이 에너지가 다 해주거든요. 이 에너지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를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 나의 후원자,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일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을 우리가 명리에서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왕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힘에 의해서, 그죠? 그를 활용해서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나의 신강함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 못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형입니다. 의지형. 그죠? 많은 의지. 그래서 이 사람들 의에 보면은 상당한 자기만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마마보이 형식이다. 의존형이니까 마마보이 형이 그런 사람이 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만약에 이런 명은 그러면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체는 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에너지는 강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여기에 어떤 도움을 얻어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 그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내가 결정을 못 내려 저 사람들한테 의존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내가 제왕이면 내가 당당히 내가 결정을,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는 안 듣는 것도 문제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충분히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결정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에너지는 내가 스스로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본래 거잖아. 내 오행이잖아, 내 오행. 그죠? 그 내 주체성, 이 사람의 단점이 뭐라 했습니까? 요걸 분리해 놔놓으면 내가 약자 돼버리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 힘을 빌어서 내가 강대했지만, 그죠? 요거만 떨어지면 약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주체성을 길러주는 나 오행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오행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감이 마땅하다. 그죠? 두 번째 그런 얘기였습니다. 인왕명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 강하고 비도 강하고. 그죠? 인비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챙겨주는 오행과 자기 오행을 말하는데, 인비가 같이 강한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은 장점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결점은 혼자 결정을 못 내린다. 의지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단점이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그런데 인비가 같이 있으면서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걸 참고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와 체를 겸비한 형이다, 이런 거죠. 멘탈이 강한 리더자 형이다, 이런 거죠. 참모들의 말을 잘 경청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리더자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 가지 신강의 유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강의 유형. 자, 그 다음에 신약이 되면은
자, 신약이라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신약은 내 자기 주체성의 어떤 좀 미비함으로 인해서 환경 주도에 그냥 다 떠맡깁니다. 그냥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굉장히 누가 같이 이야기 뭐 회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어떤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는 이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라 아 그래 양보를 많이 하는 거죠. 내 주도적으로 이끌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주변에서는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자, 참모형입니다. 참모형. 자, 신약한 사주의 특징은 재치가 있고 순발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하고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를 잘 봅니다. 그런 편인데 그 대신에 경거망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좀 내성적이면서도 좀 노력형이 많고 매사에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체가 강하진 않지만, 체라 하는 게 이제 무슨 어느 건지 알죠? 자기 일간을 이야기합니다. 체가 강한 사람, 체가 강하진 않지만 아주 약하지도 않는 신약. 자, 거기 어디쯤 될까요? 그렇죠. 자, 중도 한 40점, 강하지는 않지만, 그죠? 한 중도점 되는 사람. 50,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신강신약을 구분하잖아요. 50점이라는 기준점이 만들어졌는데, 그 50점도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신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볼 때, 자, 우리 신약을 놓고 보면, 그러면 40점으로 가정하고, 그죠? 가정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강하지 않지만은 아주 약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기토라는 일간에 있으면은, 만약에 요 자리에 있으면은, 기축이나, 만약에 기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뿌리를 갖고 있잖아. 그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 플러스 점수가 없어. 없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만 있다면, 그죠? 20점 뿌리를 갖고 있다. 만약에 요 자리에 미월에 태어났다라면, 그냥 여기 없다 하더라도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그죠? 일단은 30점 등령을 했잖아요. 그래, 신약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강하지, 신강은 아니지만, 그죠? 그렇다고 신약도 아니다. 되게 약하지도 않는 형, 이런 형을 이야기합니다. 약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이런 형의 성적은 어떠냐면, 물론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자의 어떤 그 환경 주도적인 성적은 맞습니다. 굉장히 양보도 많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 하지만 어떻습니까? 할 말은 한다라는 거죠. 내 주체성은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갖고 있다.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장소에서는 할 말은 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나를 특별하게 부각시키지는 않지만은 주변 환경에 맞춰 때마다 그때마다 지나치게 부각은 안 시키지만 할 말은 한다.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내가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엄청난 차이죠. 그죠? 엄청난 차이다. 한 거죠. 여기는 지나치게 약한 거고, 요 정도 것도만 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뭐 뿌리를 확실히 일주에 갖고 있든 월일에 갖고 있다면 뿌리를 요하고 다릅니다. 또 만약에 여기서 아주 나와 아주 멀리 있잖아요. 아주 지나치게 용신이든 희신이든 간에 우리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오행의 에너지는 일간과 가장 붙어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래 보시면 기본적으로 명을 볼 때. 자,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간자 입장에서 적절히 완충도 하면서, 그죠? 자기에게 충실하고 주변에 민폐도 주지 않고 적절히 자기도 어필한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절히 양보도 하고 또 자기 주장도 적절히 하지만 어쨌든 신약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주관은 갖고 있잖아. 이게 인성이 아니에요. 비겁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적인 인성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그 사람 스스로
나 스스로의 인성도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필요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사회 어떤 관계나 사회 생활이나 또 그 자기 인생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신약자 중에,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약자 중에 비급이 그래도 뿌리 정도는 있는 사람. 그죠? 예.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신약자 중에 자기 체가 극신약한 사람. 그죠? 극신약. 자,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걸 이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극신약형. 이걸 극신약형이냐면 체가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주체성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좋은 건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 표현을 그래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따른다라는 거죠.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양보를. 그다음에 그 대신에 결과가 요거는 이 상당한 장점에 속하는 게 뭐냐면 주변 환경에 잘 흔들리고 따르는데 긴가민가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 갈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인성마저 없기 때문에 쏘가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 주변 말이 잘 들리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가 확실치 않으면 안 한다라고 제가 이 장점으로 넣어놨습니다. 나라 하여금 주변에 민폐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폐. 자,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 뭐냐면 주변에서 내인데 누군가가 내 스스로 환경에 뭐 지배당하든 어쨌든 간에 환경에 양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유도하려고 하면 내가 인성이 있어서 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성이 없는 결과로 끌림까지는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런 인성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들어가서 뭐 괜히 뭐 부탁하는데 잘 들어도 돈 빌려줘가 돈 띄고 이런 거는 그 인성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을 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나친 조심 또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다린다. 그죠? 누군가 내 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인성적인 면이죠. 예. 그 주체성이 이제 약한 것 때문에 그러하다. 어때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좋은 인연을 잘 만날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좋은 인연을 잘 만난다는 게 뭡니까? 나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면 내 편이 되잖아요. 그거는 나의 주체성이 높여주는 내 비겁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성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내 약보다는 조금 더 내가 주체성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을 잘 타면은 그때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용신의 운을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결국 다시 그 용신의 운은 아까 이 명이라면 토화죠. 화토가.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와 체를 겸비했지만 신약하다라는 거죠. 지와 체를 겸비했지만 신약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와 체를 겸비했지만 신약하다. 뭐 겸비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천간에 무기토가 하나 있든지, 그죠? 천간에 무기토가 하나 있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축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축이나 뭐 미토나 있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토가 하나 더 있든지, 예를 들자면 기토 있다. 그러면 요게 10점, 10점 해봐 20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신약하잖아. 그죠? 인성이 하나 딱 붙어주면은 여기든 여기 붙으면 거의 뭐 신강에 가까워지는데 위에든 어디든 인성이 붙어 어디 화가 화생토하는 인성이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성이 있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미시에 났어. 기미시에 났는데 자
여기에 정화가 있으면은 정화 또한 여기 화 하나 있지만은 여기 이제 이 뿌리를 가질 수 있어. 자, 점수는 몇 점입니까? 10점, 20점, 30점밖에 안 돼. 근데 신약하죠. 신약하지만 인성을 갖추고 있잖아. 요런 유형은 이 말입니다. 요런 유형은 지와 체를 겸비는 했지만, 그죠? 체와 지를 인성을 겸비했지만 신약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많이 흔들린다. 조금 전에 체가 아까 극신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안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잖아. 왜? 인성 때문에. 남을 얘기를 잘 듣거든. 여기 듣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함을 말하는 거죠. 상당히. 오히려 이제 또, 오히려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참모형의 대표적인 어떤 성향이긴 합니다. 인성을 또 갖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갖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행은 상부상조하느냐, 서로 윈윈하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죠? 후원자를 잘 보살피기도 한다. 신약자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의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강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신강이 되면은, 인비를 겸비 신강이 되면은, 식재관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강이 되면은 50점 이상 인비를 갖춘 신강이 되면은 식상의 운이 오든 재성의 운이 오든 관성의 운이 오든 이걸 그대로 다 내가 그 운이 길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에 좋지 않은 편관의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인성으로서 잘 또 성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함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인비를 겸비한 신강자는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준비된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대운의 환경이든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신강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근데 신약자는 신약자를 하면 일단 이게 약하니까 이것들이 강하잖아요. 아까 신강자는 여가 강하니까 100점 중에 영가 강하는 나머지가 요 있으니까 이 운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먹으려면 이러한 운들이 올 때 확실히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신약자는 이미 이쪽이 강하거든요. 뭐 식상이 강하든 뭐 재성이 강하든 관성이 강하든 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내가 신체 구조가 약하다. 주변에는 내가 일거리도 식상이 많으면 일거리도 많을 거고 바쁘지만 어떻다. 바쁘지만 식상 생제를 하지만 어떻다. 그게 내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되면 내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언제 돈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강해질 때. 내가 강해질 때. 이것들은 다 갖고 있거든. 내 명예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강해질 때. 그때 이제 뭐라 하노? 이제 그때 이제 한 운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만약에 대원에서 내가 이런 신약자의 명은 재물도 갖고 있어요. 내 명예는. 그렇지만 재물이 좋게 작용하나 또는 나쁘게 작용하잖아요. 좋게 작용하면 그 재물이 돈이 되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나쁘게 작용하면 그 돈이 반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도 좋게 해석하면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뭐 직장 관련해서 그죠? 명예 관련해서 성진 관련해서 이런 일이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뭐 강등하는 기고 그죠? 또 회사 그만두는 기고 경찰서 가는 기고 아까 세무서로 가는 기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길과 흉의 이제 차이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평소에는 다 흉작용한다. 옆에 돈이 재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현재 내 것이 아닌 공공의 것이고, 그죠? 그래, 이걸 내가 내 것처럼 취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언제 자연스럽게 내가 신강해지는 그런